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저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반대 응답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8세 이상 30세 미만 52.6%, 30대 61.2%, 40대 61.9%, 50대 69.1%, 60대 45.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을수록 직무성 과급제에 긍정적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노총 정책일 본부장은 노동자의 근속기간과 연령이 늘어날수록 부양가족의 교육, 의료, 주거 등 가계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가구주인 노동자의 임금에 의존하게 된다면서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는 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초임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 및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반발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성과급은 정확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한 평가가 어렵고 역량 개발은 물론 협업까지 방해해 팀워크도 저해한다면서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직무급제는 평가관리 임금 수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산별 교섭과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증가율은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추정한 올해 고용탄성치는 1.04입니다. 이는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내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머무르며 고용탄성치는 0.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GI 연구위원은 올해 청년 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 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 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호조세인 노동시장에 코로나가 촉발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컸던 대면 서비스업은 로봇 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내년에는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경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취업자 고령화 문제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보호 강화와 민간의 고용 창출력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노사 자치 영역은 넓히되 휴식을 보장하는 자율적 규율체계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노동개혁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SGI는 차세대 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 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사업장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 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 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년 1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업장 8,300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했습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 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 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 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년 연장형이 아닌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 제도, 임금 감액률과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이 합리적이라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공사 퇴직 근로자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사는 2015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사는 앞서 2009년 노사협의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없이 급여만 감축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이지 않고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년 보장형은 연장형에 비해 근로조건 불이익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결국 인사적체와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져와 기업 입장에서 명예퇴직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고령자고용법 개정 전부터 이 회사 근로자들이 정년 60세를 보장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담당한 업무 내용과 강도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이 원하는 희망 직무를 부여한 점, 퇴직 예정자들에게 공로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 점, 공사 부채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발표한 2022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 연령은 69.4세였으며 이는 2018년 실질 은퇴 연령 평균인 72.3세보다 2.9세 낮습니다. 중장년 구직자의 72.5%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계약 종료 사업 부진, 휴업 또는 폐업,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정년퇴직 응답은 10.7%에 그쳤습니다. 중장년 구직자의 36.8%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 및 개인 용돈 마련,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비율이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 시 희망하는 임금은 월 27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32.3%는 재취업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구인 구직 매칭을 꼽았습니다. 응답한 구직자 55.6%는 연령 제한으로 인한 기존 직종 재취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취업 시 주된 경력과 다르게 희망 직종을 변경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중장년 구직자는 당장이라도 일하고 싶어하나 희망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며 자기 분야를 고집하기보다는 눈높이를 낮추고 재취업 교육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통계상 미국의 고용 상황은 아직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고용시장의 한파가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동결하고 있던 직원도 해고하며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회사 직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앞으로 고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 담당 책임자는 악화하고 있는 경제 전망을 내세워 앞으로 몇 달간 채용을 중단하고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3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했지만 4분기 매출은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도 거의 모든 고용을 중단했으며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전체 직원의 13%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구조조정은 빅테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가장 비싼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스트라이프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직원의 14%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 차인도 직원의 12%, 약 16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고, 대체 불가 토큰 개발업체 데퍼랩스도 직원 22%, 134명을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나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튼튼해 보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소폭 하회의 역대 최저 기록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